외전의 외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잠깐 말씀하신 당 지지율이 선거 직후보다도 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사실 이긴 정당보다 막 1, 2% 앞서기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뭔가 좀 여당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례적으로 그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취임하자마자 20일 만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인 우리 여의도 시각에 봤을 때는 참 이기기 힘든 선거죠. 근데 워낙 윤석열 지금 정권이 내로남불 내각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해볼 만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까? 보시겠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세선이 아까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도 지지율이 막 많이 떨어져서 좀 우리 지지자들이 좀 걱정도 하는데 지금 10%로 이제 10.9%로 오늘 좁혀졌더라고요. KSOI 조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면 이제 법정 선거운동이 아마 19일부터인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몇 번 하십니까? 한 이제 4번 정도 하는 걸로 됐다 그러네요. 근데 한 번은 불출석. 왜 불출석 사유가 뭔가요? 안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요? 자, 정치적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대선 때 대표를 하셨으니까 특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도 좀 듣고 싶고 한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게 해주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렇게 무대뽀로 밀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모시고 여쭤보면 공통된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덕수 후보자 인준해주고 나면 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 과연 강행 안 할 것이냐. 분명히 강행한다. 전 강행하더라도 그냥 맡기라 이거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원구성 협상 때 상임위원회 논란 법사위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저희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 가져왔잖아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난 같은 논리로 그냥 다 국민이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6월 1일 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후보님 그 논리는 굉장히 소수파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모시고 들어보면. 소수파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직도 그만두고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 다 던져주고 책임져라. 이런 상황. 그럼 정호영 예를 들어서 후보자도 판단하지 않겠어요. 나는 정호영을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임명하면 나는 민심의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 조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하잖아요, 사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행 지금 장관들은 국회가 동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요청이지 대통령이 강행하면 강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필요 없다기 아니라 연계해서 요구를 해야죠. 정부. 그런데 그러한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정권을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을 출범하려고 하는 충정을 다 짓밟고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저건 아니다라고 말한 문제 있는 장관까지 다 한 명도 낙마 안 시키고 강행을 해버리면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놔두고 책임을 지게 하라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송 후보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 후보는 절대 아니라는 후보는 누군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저런 후보를 어떻게 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파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인으로 좀 평가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청와대도 지켜보셨을 거 할 텐데. 저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법무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취약함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기수를 저렇게 파괴하고 아주 그 검사 출신을 바로 예. 옛날에는 민정수석감으로 하더라도 논란이 될 그런 예. 사람인데 이걸 법무장관을 올려서 모든 인사권을 통해 직접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전 집권 후반기나 나올 것을 초반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의 약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자신의 약함이란 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보호막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한동훈에 대한 의존도가 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 판단에 있어서 마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칼 로브한테 그렇게 모든 걸 의존해서 예. 하는 것처럼 예.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 만나봤더니 예. 뭔 말씀을 하다가 예. 칼 로브가 옆에 앉아서 눈치를 봐요. 예. 칼 로브가 끄떡끄떡하면 또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까? 야, 그리고 예.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다 칼로브 앞에 가서 아련하듯이 인사한 거 보고 예. 칼로브가 실세는 실세구나. 이걸 제가 직접 워싱턴에 만났을 때 예.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예. 그 모양새가 될 그런 것이다.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넘어서 모든 판단에 집사, 정무적으로 모든 그 국무회의 장관 중에 왕장관처럼 예. 거의 복심으로 벌써 전면에 나서서 예. 저렇게 하게 되면 저는 같은 서울법대 검사 출신들의 사고가 얼마나 국정을 끌고 가겠습니까? 예. 무슨 심판하고 누구를 잡아 수사하는 건 되지만 예.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국방 외교를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끌고 가요? 예.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고환율 들어가죠. 예. 지금 고금리 이제 FRB 막 금리 올라가죠. 고물가. 예. 이 삼고 현상에 삼각 파도가 오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건설 자재값 상승하고 있죠. 북한이 7차 예.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전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잖아요. 일종의. 예. 불신까지는 아니라도 완전히 믿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국방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예. 초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불안한 우려가 거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을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남북관계. 예. 불안감이 무슨 반영돼 있다. 경험이 있습니까? 예, 무슨 불안감이- 식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미국의 불안감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떤, 어떻게 예. 관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출적인 어떤 정책 이런 걸 불안해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예. 아니 당장 7차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붙여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하게 되면 예.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서 예. 미국 본토를 상대로 대륙간 탄도탄을 나눌 수 있는 미국의 적대적 국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미국 본토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은 예.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겁니다. 예. 선제 타격을 해서 예.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예.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예. 절박한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런 고민을 이해를 합니까? 그냥 오늘 취임사에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을 포기하면 뭐 잘해주겠다. 예. 이거는 이명박 비핵 개방 3천보다 더 못한 예. 초등학교 수준의 대북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만들려고 육자회담 러시아, 중국도 미국도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을 핵을 포기시킬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예. 외교 전략이지 예. 핵을 포기하면 뭐 죽게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전략이다. 근데 북한은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북한에 대한 무철학 뭐 이런 걸 비판하신 것 같은데, 철학이 없은 것, 어떤 정책의 세부 사항이 없다는 걸 비판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방금 말씀하신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능력은 더 실질적으로 더 향상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예. 그건 뭐 여야를 넘어서 일관되게 해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북미 간의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정말 근데 아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예. 그것도 미국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그렇습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어쩌면 더욱더 미국으로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저걸 가만 놔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후보님 보시기에는 정말 서 시장 말씀도 여쭤보다 이건 좀 더 큰 문제라서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예.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유엔 5본부를 유치하겠다는 예. 겁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예. 국무회의가 열리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란 말씀은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윤석열 후보 대통령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더 경험이 많잖아요. 예.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예. 외교 통일위원장을 했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래도 외교 경험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 지금 되는 김태효 비서관 같은 사람은 MB 때 대북 강경책 했던 아주 뉴라이트 같은 사고로 된 사람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다른 사고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이게 협소하다는 거죠. 이 사고가 너무 예, 일정이라는 것도 더구나 문제죠. 검사 예. 출신들 예. 서울법대 특정 지역도 안배가 안 돼 있고 이러한 내각으로는 저는 아주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부실한 예.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영길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면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쓴소리가 되고 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한 백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후보님이 시장이 돼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어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 협소한 정서를 가진 분들이 뭉쳐 있는 그 집단에서 도움이 될까요? 뭐 말을 별도로 윤석열 예.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만나야죠.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화끈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이 국가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저는 조언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걸 시도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걸 해서 세계 녹색기금 유치하는데 정말 서로 협조가 잘 됐습니다. 예. 대북 정책에서는 그럼 이를 독대를 하면 가장 어느 부분을 강조하실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예. 아주 교착 상태에 빠질 때 예.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불바다론 이런 게 나오면 예.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합니까? 예. 서로 말로 뭐 선제 타격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도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 예. 서로 선제 타격 주장하면 거의 말 폭탄을 예. 주고받는 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예. 당장 이자율 올라가죠. 예. 외평채 이자율 올라가죠. 주가 떨어지죠. 외국인 투자 빠져나가면요. 예. 우리 경제가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뚫어낼 수 있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에서 이재명 고문 출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도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예. 그 논란이 있겠지만 예. 1,600만 표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제도권에 들어오긴 게 맞다. 안철수 후보도 출마하고 지금 홍준표 뭐 다 유승민 다 출마했는데 예. 왜 이재명만 바뀌었을 필요 예.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부 이제 여당 의원님들 권성동부터 예. 시작해서 뭐 김은혜 뭐 무슨 방탄 뭐 예. 도망가네 뭐 방탄조끼 그러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예.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범죄 저지르면 수사 안 합니까? 예. 자기들이 더구나 여당인데 예. 검찰공화국이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회기 중에만 체포 동의안이 있다는 건지 불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구나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범죄의 피의자로 만들어 수사할 생각이란 말입니까? 이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김건희 여사는 바로 주가 조작 소환하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예. 이렇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불과 끝난 지 몇 개월 됐다고 범죄 피의자로 해서 수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국가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이 17%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34 넘은 것에 예. 반토막인데 그럼 국민 반은 그냥 텔레비가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지.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취임사에서 나를 찍지 않는 국민도 예.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습니다. 국가를 예. 하나로 통합시키겠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통합이란 말이 단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예. 자기를 찍지 않는 국민에 대한 서운함을 배려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겸양의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반지성주의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걱정이 됩니다. 그 의지 중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대로 네. 어떤 그런 검찰공화국, 또 어떤 검찰의 어떤 편의적인 수사, 이런 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2의 촛불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건 큰 저항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이 그런 거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이제 국가를 책임졌으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실컷 비판했지만 이제 비판할 사람도 없어요. 자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예. 당장 우리 서민들의 고물가, 예. 고유가, 그다음에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가 오르고 있어요. 하나하나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자 오르고 있는데 영끌에서 돈 집산 우리 젊은이들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해야죠 이제. 소상공인들 문제. 예. 정말 이게 삼각파도가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맨날 그 배운 것이 검사로 사람들 잡아 구속시킨 것만, 자기가 잘한 것만 해보려고 거기다 시간 보내다가 예. 국가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님 말씀대로 이상적으로 어떤 통치 스타일을 좀 바꾸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걱정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이 출마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용비 어천가만 부른 오세훈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아. 용비 어천가만 부르고 올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까? 예. 정말 그러면 송영길이 그러면 정치 투쟁할 거냐? 예.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협의해서 예. 세계 녹색 기후기금 본부 유치에 성공했어요. 예. 대신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목조목 반대했습니다. 예. 송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할 것입니다. 예. 그거 한번 부딪혀 볼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나 또 잘한 것,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찾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실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오세훈 시장 정책 중에는 계승할 만한 정책은 뭘 꼽으세요?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아, 그렇습니까? 그냥 박원순 지우기만 했어요 보니까.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 나는 잘못한 것은 예. 그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통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뉴타운에 방문한 것을 일부 출구 전략은 불가피했지만 예. 신규로 좀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풀릴 때 예. 그게 좀 너무 약한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 위한 따뜻한 행정. 예. 제가 이 동자동에 있는 그 쪽방촌을 가봤더니 예. 박원순 시장께서 쪽방 상담소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예. 쪽방촌 한 800여 분이 사는데 큰 이불 빨래 같은 거 못 해요. 예. 좁은 방에서. 예. 큰 대형 세탁기를 비치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해주고 간호사가 관리해주고 또 샤워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예. 쪽방촌. 근데 오세훈 시장님이 한 번도 여기를 안 오셨대요. 예. 그래서 난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 르네상스, 세빛 둥둥섬, 예.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도 좋지만 예. 쪽방촌도 가보시고 예. 세운상가 막 밀어가지고 녹지축 만들겠다면 좋은데 3,000명의 상인들이 거기서 조그마한 12평짜리 상가 하나 얻어가서 보증금 5천만 원에 350만 원 내면서 물건 팔고 있어요. 예. 그분들의 애로상을 들어봐 주세요. 한 번도 간담회를 못했답니다. 예. 도시가 어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도시는 또 어떤 그런 어떤 겉모양이라도 상징적인 한두 개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청계천 정비 같은 경우에 네.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 오세훈 시장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한두 개는. 뭐 시도는 좋은데 예, 아무튼 저도 한강을 새롭게 바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외국인들이 한강에 와서 놀란 것은 예, 한강에 너무 크다는 거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죠. 아,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한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문화 예. 공간으로 새롭게 바꿔내고 수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아파트만 쭉 늘어놓을 게 아니라. 아파트 들어서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요? 아파트 있고 아파트 앞 고수부지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준비 예.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 파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강 옆에 굉장한 뭐 모든 문화시설이 그렇죠. 다 있고 그렇죠. 해서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걸어서 예, 맞습니다. 얼마든 즐길 수가 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다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이 있고 바로 강변도로 막 이런 네. 식으로 도로가 아주 넓다 보니까 그 바로 시민들이 이런 강으로 접근하려면 거길 건너기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대안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88도로 같은 게 바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 그냥 그 조그만한 그 그렇습니다. 통로로만 하기 때문에 예. 접근로 획득을 위한 제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이제 강변은 아파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앞에 고수부지에 데크를 만들어서 여러한 그런 시설, 문화 레저 예. 시설을 집어넣고 수상 택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UAM이 이제 예. 일반화될 거거든요. 예. 나르는 택시가. 예. 근데 그게 한강 상공을 주로 메인 도로로 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 아,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돼요. 예. 3.7km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한강이. 그 나르는 택시를 가능하다면 한강 위로 나르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야 이게 혹시 추락하더라도 예. 주택가가 아닌 위험 부담이 적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항 쪽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전 부지가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올 거거든요. 예. 50층짜리 빌딩이 3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 거기 상공에 UAM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메인 통로가 됩니다. 근데 예.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그 웜홀처럼 이렇게 그걸 뚫어준다는데 지나갈 수 있도록 예. 그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비확인 비행체가 대통령 집무실로 기술을 틀어서 오게 되면 그걸 식별, 조준, 예.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시간이 안 나와요. 예.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미 강행을 했는데. 그래서 예. 뭐 저는 그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라 봐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한 달이라 그러지만 아크로비스에서 지금 출퇴근이요? 자고 출퇴하는데 아크로비스에서 자는 동안에 예. 제2의 연평도 폭격 도발이 발생했다. 예. 바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할 거냐, 항공기로 그 폭발 원점 폭격을 할 거냐를 예.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워룸으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60개 회선으로 화면에 뜨는 예. 청와대 청와대 지하 벙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벙커 시설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만들어졌을 예. 뿐만 아니라 차 타고 이동하는데 18분, 20분 걸리면 이미 예. 전쟁은 게임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있었는데 예. 그때 매 분 단위로 대통령의 표정과 언어를 추적을 했습니다. 예.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무한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인데 예. 사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아크로비스에 자고 있던 것 자체부터 예. 심각하게. 이쪽으로 일단 관저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계속되나요? 아니 그리고 나는 정말 저 미신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국방부를 4개로 쪼개놓고 말이죠. 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헬기장을 뺏어서 대통령 헬기장으로 만들어서 이걸 노들섬으로 보낸다는데 예. 노들섬에 민간인한테 다 공개된 개방된 공간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헬기가 뜨고 내리면 이게 군사 기밀이 되겠습니까? 예. 남산에서는 다 대통령 이게 집무실이 보입니다. 예. 남산에서만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이번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면 예. 지금 미국 백악관 경호팀이 지금 남산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예. 예. 남산을 다 소개시켜야 될 거야 뭐 올 때. 그런데 이 어떤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요. 시간이 지나서 저게 안착만 된다면 국민들 여론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 안착만 된다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청와대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부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에 정확히 안착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칭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 안착되는 것 자체가 안착되는 거 왜 어렵냐면 예. 일단 한강 여기 용산 공원은 우리 국민에게 돌려야 될 역사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예. 용산 공원 특별법도 만들어졌어요. 그걸 예.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뺏어간 꼴이잖아요. 예. 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미군 기지가 10%만 지금 환원 받았는데 예.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 주변이 대공포대가 이제 배치되게 될 텐데요. 고도 제한이나 주민들의 저상권 행사에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데모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예.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가 없게 그 부속 건물이 꽉 막고 있어요. 예. 아마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대통령 집무실이 외부에 안 보이는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 예. 그렇잖아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백악관이든 다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전쟁기념관 앞에 딱 보면 큰 국방부 멋없는 건물이 예. 딱 성냥갑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궁금한 게 정말로 지금 지적하시는 여러 문제가 나중에도 안착이 될까 안 될까는 좀 문제는 차치하고 왜 하루도 못 들어가실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그러니까 그 예. 미신이잖아요. 복숭아 가지 들고 왔다며 이번에 사람들이.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해석이 돼요? 안 되죠. 원인을 그러니까 왜 하루도 못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요. 그 미신이 아니면은 뭐 건진 법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거라면 큰일인데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국가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존하지 않고 저런 그 취임사에서도 과학과 진실 뭐 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걸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에 하루도 못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옮길 방안만 찾으면 옮기는 게 나중에 보면은 청와대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방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 우리 권수표님 예. 다시 물어봅시다. 예. 그러면 청와대 갇혀서 나오는데 여기는 안 갇힙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훨씬 더 예. 6천 명이 넘는 군인이 근무하는 더 군사 보호 시설에 갇히게 되는 예. 거고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을 공개하는 게 진정한 공개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빠져나가는 빈 공간에 청와대 개방이 청남대 개방과 무슨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을까? 그러니까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 가면서 좀 뭐 예를 들어서 1년 계획, 2년 계획 세워가지고 어떤 다른 장소를 마련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왜 하루도 못 있을까?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니면 만약 진짜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게 딱 앞뒤가 맞아 떨어져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렇죠. 만약 그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 지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요. 해석이 아니라고 믿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거죠. 예. 해석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만약 그게 그래서였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런 의존성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거기 의존을 안 하겠지 하는 기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실제로 연평도 폭격 도발이 예. 났을 때 그 지하 벙커에 이명박 대통령 그때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김홍 누구였죠 그때 김홍원 김홍원 말고 저희 예. 법관 출신 아무튼 그 그 총리님 예. 원세훈 국정원장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때 폭격을 비행기가 떴긴 떴어요. 예. 저 오산 공군기에서 예. 폭격할 거야 말 거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실제로는 공대지 미사일이 부착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 그때 그 합참문 같은데 뭐 했습니까? 왜 그랬던 건가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떠야 예. 거기를 원점 폭격을 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공대공 미사일을 타고 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북의 전투기에 대한 대응용 요격. 아니 군지부는 뭐 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죠 전부 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간 것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군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지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방 전문가들에 들어보면 현재 상태가 국방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지금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쓰고 예. 아크로비스에서를 관사로에서 출퇴근하는 구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통신선이나 군사 작전을 통수권자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청와대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들어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모든 60개 회선이 집중돼서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예. 화면이 뜹니다. 예. 거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을 여기서 옮기려면 얼마나 시간이 대안이 걸리겠어요. 마련될 때까지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는 것 더구나 같아요. 해킹 예. 방지, 보안 문제 예. 얼마나 이 시설 이게 보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는 그 결정은 왜 비롯됐는지에 대해 좀 합리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그런 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길 정말 바라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니 이게 참 답답한 언론으로서 봐도
참 답답하다 저. 왜냐하면 그래서 송영길을 서울시장을 뽑아주면 예.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한번 잘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정부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배제시킬 수는 없나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는 분들은? 이건 꼭 국무회의 아니라도 이렇게 되면 예. 제가 필요할 때는 대통령 독대를 요청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저 송영길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 예. 아닙니까? 예. 여야라는 게 다 뭐예요? 저들끼리 싸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역할 분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라. 국가 네.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11조 평등권, 12조 인간의 신체 기본권부터 모든 것은 통치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헌법 전문을 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반야신경을 불자들이 외우는 것처럼 저는 헌법 전문을 외우고 다닙니다. 지금. 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에 충성하자고 조직에 충성하겠다는데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반론을 썼어요. 예. 헌법에 충성하십시오. 예. 검찰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예. 우리 모두는 헌법기관들 아니에요. 이제 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 헌법기관 대표적인 게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예. 이 두 헌법기관은 철저히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인데 그 제가 여쭤보려다 깜빡하기도 하고 뭐 처음부터 여쭤보기 좀 민망한 부분도 있어서 그랬는데 그 당내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실 때 586 용태론 좀 논란이 그 있었어요. 얘기하지 맙시다. 다 지난 건데 뭐 이제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데 또 그 이야기 해봤자 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뭐 아니 586은 오세훈도 586이에요. 오세훈 시장님도. 아니 그쪽은 자기가 용태한다는 소리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난 586이 아니라 내 개인이 예. 제가 정계 은퇴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오히려 우리 당의 혁신 요구안이 뭐였느냐. 같은 지역구에 4선 이상 하지 예. 말아라. 예. 좀 더 험지로 가라. 이런 취지. 제가 정계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내포된 내용은 예. 내가 적어도 계양구에 또 출마해서 안일하게 당선되지 않겠다. 예.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나는 험지로 가겠다는 예. 의사가 내포돼 있다고 봐야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예. 정계 은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인천 국회의원 12명 중에 두 번째로 어리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세훈 시장과 싸운 것도 사선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3선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 새로운 사람에게 서울을 좀 맡겨라. 왜 당신이 얼마나 잘한지 모르지만 또 세빛 둥근섬 뭐 르네상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말고 예. 유엔 본부 유치라든지 누구나 집이라든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는 송영길에게 기회를 한번 주라. 예. 이렇게 요청하고 서울시장 있는 출마는 험지라고 판단하신 거죠? 험지가 됐으니까 나왔죠. 예. 예. 이길 것 같았으면 쉽게 이길 것 같으면 안 다른 분들이 나왔으니까 나는 뒤로 빠져도 됐죠. 예. 굳이 내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진 대표가 뭐 하겠다고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뭐 하여튼 쉬운데 난해인데 나온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뭐 강하게 나서신 분도 없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저 그래도 밑에 그 후보님은 어떤 아직 이 나이는 젊다고 하시지만 그 밑에 후배 의원님들은 저 세대는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불출마 선언하니까 박수를 쳤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예. 앞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계속.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